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물꼬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또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기자 소신으로 용기 있게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소식은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또 이런 부당이익들이 특정인들이 예. 이건 착취라고 보거든요. 할 수 없게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힘든 것을 감수하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반론 기회도 줬는데도 뭐 고소 고발부터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에서 뭐 기사를 내려라라고 하고 그거 거부하니까 바로 이어서 9시 좀 넘자마자 하천대우顧問 변호사한테 전화 와서 예. 무조건 기사 삭제를 요청을 하기에, 자, 삭제하기 전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론 또는 해명을 해주시면은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기사 시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냥 무조건 기사만 삭제해주면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거부했더니 그날 바로 1일자로 뭐 형사 고소하고 민사 2억 원 소송 예. 제기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내일 저희가 2시 50분에 민사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예.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국민적 관심이 예. 되다 보니까 뭐 저희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허위 보도가 아니고 참 진실 보도했구나, 잘한 일을 했구나라고 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 대유에 대한 보도인데 왜 경기도 도청에서 기사를 내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까? 거기 앞에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이재명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천 연락이 거기서 온 겁니다. 기사를 31일 날 5시에 발행했는데 예. 아침 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인터넷상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고, 예,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잘못된 기사다라고 인정을 예. 했습니다. 거기서. 그 쓰신 기사 내용 중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예. 그리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면 임금님께 당나귀 귀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예. 그 구절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실을 저희도 이게 기사 발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보다도 이게 이재명 지사 또 대장동 개발 또 뒤에 어떤 풍이 불지 몰라갖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진실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 신념 네. 하나에 쓰게 된 겁니다. 처음 보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근에 알게 된 분한테 대장동 개발해갖고 좀 믿기지 않은 사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일부 기사를 믿고 네. 기사 해달라고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사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팩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접근하다 보면은 기사도 나가기 전에 좀 제지당할까봐 일단은 먼저 알리는 게 우선적이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예. 당연히 뭐 직접적인 수사권이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없는 것이니까 의혹 제기는 당연한 언론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언론 자유의 본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자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저희도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라 직접 하천대우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무조건 그냥 가도 그 담당자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하에 그러면은 한번 내용 한번 써보자.
실제로 다 공시된 자료에 근거한 사실들 아닙니까? 저희가 받은 거 갖고 뭐 법인 등기부등본 여기 다 정리했고 예. 그다음에 저기 재정 감사 보고서 확인 다 하고 또 심지어는 기초조사한 걸 토대로 저희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너무 뛰어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갖고 그러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크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구조 설계부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공공개발에 탈을 쓰고 실제 내용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다 몰아주는 구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저 성남 그 개발공사입니까? 예. 거기는 뭐 1,80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쪽 특정 민간은 거의 4천억 정도를 수익이 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분 구조만으로 보면 이게 뭐 보통주 우선주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작은 지분이니까 예.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루 만에 이 승인을 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결정적으로 의혹을 하게 된 게 하천대유 자산관리가 등재된 게 2015년 2월 6일입니다. 그 다음 천화동엔 이루었던 7호, 그 이후에도 더 밝혀졌지만은 지상겸, 시겸, 예. NSJ 홀딩스, 네 개가 더 있다고. 코퍼레이션 4개가 더 있는데 이 등재된 날짜가 같은 날짜에 2015년 6월 10일 날 한꺼번에 전부 다 법인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다시 어떻게 자회사 예. 페이퍼 컴퍼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뭔가 자금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이상한 뭐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심을 하고 그럼 이거는 좀 알려서 널리 예.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떼어봤을 때 이거 전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의심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을 만들어 놓고 제가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00억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의 뭐 10억은 주고 나머진 당신들이 나눠 가지세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거는 조금 좀 말이 그러니까, 맞지 않지 예. 않나. 예. 이렇게 거대한 개발 사업에 우선주에 저 이익을 캡을 씌워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익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도 여기 제보자나 이게 너무 일파만파 커지고 지금 생각지도 않은 우리 건수밀 대법관님 각종 박영수 특검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아들 그 퇴직금 논란 저희가도 상상을 초월했던 예.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깊이 시간을 갖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깃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몸통은 내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전부 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격까지 이거 쳐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언론에서고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해갖고 좀 실체를 더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제보자나 또 더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들어서 또 기사 예. 지금 3부까지 나갔는데 4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 후속 보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군요. 예. 저도 제일 우려되는 게 이걸 그냥 상대편이 무조건 잘못했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양쪽 정당에서 주장하는 정쟁으로 만드는 게 지금 거대 양당의 그런 목표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도 저는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야와 상관없이 여기에 관련된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그리고 또 법조인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 아닙니까?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카르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대두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게 공공 개발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당번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건 자랑스럽게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야 된다. 뒤로는 뭐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 다 거부하시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는 뭔가 더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자꾸 그 의구심만 자꾸 듭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3번 크게 절망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폭등 때문에 절망하고 LH공사 직원들 부동산 투기권 때문에 절망하고 예. 또 이번에 이렇게 화천 대유권 때문에 절망을 하니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언론중재법이 오늘 또 본회의에 상정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논의가 아마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사실 만약에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게 통과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보도 자체도 안 되고 지금 이거 보도 한번 했다고 민인 형사소송 바로 들어왔고 추후에 이런 거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언론 규제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언론중재법을 엎은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만 실어줘라 그 얘기. 맞든 안 맞든 사실화시키긴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선에서 조정을 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예. 저는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저 언론중재법은 인권 말살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어떤 계기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계획인지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로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장동 의혹도 정말 이 대장동 의혹도 유사일의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주도한 것은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된다면 과연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외 언론 그리고 또 유엔에서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통과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을 생각입니다. 저는 검찰이나 공수처보다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조의 그 검찰로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 권한이 박탈된 상황에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